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첫날은 스포츠 마사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스포츠 테이핑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테이핑은 키네시오 테이핑이 있고요. 일반 흰 테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살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테이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이프는 약성은 없어요. 약성은 없고 파스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면 바탕에 테이프 뒤에 부착되어 부작용이 없는 접착제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키네시오 테이핑을 이제 만져본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접해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이핑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강도 조절입니다. 강도 조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운동할 때나 쉴 때나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합이나 연습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테이핑의 원리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키네시오 테이핑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키네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운동학이란 말입니다. 운동학. 그래서 키네시오 테이핑, 운동할 때 쓰는 테이핑이 돼서 키네시오 테이핑입니다. 키네시올로지라는 운동학이라는 그 개념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테이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테이프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근육을 이완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신장시킬 때도 있습니다. 테이핑을 늘려서 붙이기도 하고 좁혀서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근육을 좀 더 쉽게 훈련할 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테이핑이 부착됨으로써 어떨까요? 움직임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피부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이핑이 이제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통증 있는 부분을 좀 강하게 붙였을 때 통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이핑으로 인해서 좀 의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통증과 부기를 줄여줄 수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에서 테이핑 강하게 늘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어떨까요? 조금 잡아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테이핑의 구성 부분입니다. 구성.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탄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접착성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피부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탄력입니다. 탄력 부분에서는 이제 테이프 면이 탄력성이 가지고 있는 합성 탄력 섬유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 탄력 섬유가 3에서 한 4% 정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판데스가 좀 첨가되죠. 스판데스라는 성분이 첨가되어서 탄력의 범위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접착성입니다. 접착성인데 테이프의 섬유는 이제 접착 붕대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폴리아크릴레이트 접착제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테이프로 늘렸을 때 전체도 다 늘어나면 안 되겠죠. 일정 부분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최대한 테이프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착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물결 모양으로. 그래서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테이프를 잘 응집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부 친화력입니다. 피부 친화력.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테이프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착성에 대해서. 일반 파스도 못 붙이는 분들이 가끔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이프는 매우 피부 친화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끔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착성과 색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접착성 부분은 만약 당신의 피부가 적시 가렵다. 여러분들 피부가 적시 가렵다고 해서 그러나 다른 이상을 보인다면 테이프를 바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테이프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테이프 그 접착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테이프에 맞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이프의 이제 색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살색인데,
살색도 뭐냐면 피부 뭐 색상 첨가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빨간색, 검은색, 뭐 보라색, 퍼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색상에 이제 안료 있죠. 안료가 내 피부에 맞지 않아서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하실 때는 조금 이제 냉찜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색상을 이야기했는데 나와 있네요. 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원인은 접착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색상 이제 안료 있죠. 색상의 안료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테이핑에서 기타 내용들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뭐 테이프를 적용하면 면도를 해야 되나요? 네, 원래 정상적으로 테이핑을 붙일 때는 제모를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하고 테이프의 접촉을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붙을 때 약간 털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떠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부착 시간과 내구성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원하는 효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테이프 좀 강하게 부착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강하게 붙이면 붙일수록 강하게 늘렸다고 보시면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테이핑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기 있는데 자, 여기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안에 보면 칸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하나, 둘, 셋, 이제 한 3칸 반 정도 되는데 제가 찢어볼게요. 찢어가지고 최대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최대한 늘렸을 때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지 내구성이 좋은지를 한번 볼게요. 이 테이프는 최대한 끝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늘렸는데 이렇게 되나? 이렇게 늘렸는데 어떨까요? 붙이면 원 길이로 갈까요? 자, 그럼 다시 붙여볼게요. 다시 붙여보게 되면 그래도 이 테이프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보세요.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죠? 약 한 5cm, 약 한 1cm까지는 안 되는데 1cm 가까이 좀 늘어나 있는 설계. 자, 이게 내구성입니다. 그러면 테이핑을 늘리지 않고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늘어나는 성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한 4시간 정도. 그런데 강하게 늘리면 늘릴수록 시간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짧게는 1시간. 자, 길게는 뭐 3일, 4일도 가겠죠. 테이핑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요. 그러면 뭐 3, 4일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이프는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테이핑을 이제 샤워할 때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을 좀 적셔가지고 돌돌돌 말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테이프 끝 부분하고 피부를 밑에 살짝 잡아당기세요. 피부를 잡아당기고 테이프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런 식 방법으로 돌돌돌 말아주시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장난한다고 뭐 강하게 확 잡아당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피부 자체를 이제 조직을 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테이핑에 묻어서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상당히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효과를 볼게요. 효과는 이제 총 4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근육 기능을 바로 잡아준다.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불균형해지겠죠. 그죠? 그 불균형해지는 그 기능들을 좀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손상. 한번 다쳤던 부위를 테이핑함으로써 어떨까요? 다음 다칠 수 있는 환경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과 림프 조직에게 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테이핑을 붙이면 늘리지 않고 붙이게 되면 그 아랫부분에서 혈액이나 그 순환액들이 잘 통과할 수가 있고요. 자, 통증을 깔아줄 수 있다. 이때는 약간 강하게 부착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하게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떨까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통증을 못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절의 근남을 잡아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절도 잡아줄 수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수업을 해본 결과로는 테이핑 효과는 가장 이상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관절입니다. 조인 부분을 잡아주고
잡아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왜냐면 아무래도 테이핑을 우리가 근육을 잡아준다 하지만 실제 부착되는 부위가 어디냐면 피부에 붙인단 말이에요. 피부에 붙이는데 피부가 움직임에 의해서 약간 이제 근육을 통제를 해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 부분에서 그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목이나 발목이나 이런 관절을 잡아줬을 때는 그 심리적 효과나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서 100%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관절 위주로 테이핑을 할 겁니다. 손목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일부러 하죠. 그 다음에 경관절, 그 다음에 발목의 관절, 무릎 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 고관절 아무래도 조금 이제 테이핑이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보여주는 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보시면 테이핑의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통증이 있는 근육의 시작 부위와 끝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근육의 크기에 및 형태에 따라 붙인다. 그래서 테이핑 얼마나 잘라요? 그러면 그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근육의 크기나 신장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수업 시간, 실습에 들어갔을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를 깨끗이 한 다음 근육을 늘려야 할 부위의 근육 길이에 맞게 테이핑을 자른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통증 테이핑 후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이 테이핑 붙일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붙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집니다. 왜? 어떻게 불편해지냐면 테이핑에 이게 접착성이 있지만 한번 붙이고 나면 3분의 1이 떨어져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통증이 어떨까요? 통증이 부위에 붙이게 되면 접착 성분이 3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도 푸실 때 상당히 좀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테이핑 실전입니다. 실전 방법인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승모근 부위입니다. 승모근, 어깨 근육이 되겠죠. 자, 어깨에 불규칙적인 전후 운동이나 장시간 배낭을 메고 걷는 행위에서 쉽게 근육이 과도가 긴장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 스트레스 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느껴보셨을 거라 봐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깨 많이 뭉쳤다. 그래서 목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육은 긴장하게 되면 두 정도 머리 윗부분인 측면에서 어깨 상부까지 견갑까지 미세한 방사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 통증 부위가 이렇게 나타나요. 통증 부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테이핑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한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테이핑 길이는 약 한 5cm 짜리인데 7cm 폭으로 사용을 하면 근육의 기시부, 정지부, 쉽게 말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먼저 붙이고자 하는 근육의 반대편으로 머리를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최대한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피부에 테이핑을 얹어서 붙인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상당히 오래 붙여주겠죠. 근데 나는 목이 너무 많이 뻑뻑하다. 고기를 돌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럼 테이프를 약간 한 30%에서 50% 늘려주세요. 그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척추 길이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척추 길이끈 같은 경우는 대둔근,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함께 척추의 기립을 세움입니다. 세움을 잡아주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력에 대한 대항성에 대해서 가장 긴장도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약하는 과긴장은 척추골, 쉽게 말하면 만곡에 관여되고요. 쉽게 척추 이렇게 휘어지는 것은 만곡이랍니다. 이렇게 측면도 있고, 그 체형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신부의 길이끈, 쉽게 말하면 척추 뼈를 잡아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신부 근육의 기능이 약화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들게 좀 디스크 압박이 온다든지 골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 과도한 척추의 하중을 가할 경우에는 쉽게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무게를 들고, 그 다음에 오래 걷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 길이끈 요추에서 가장 이제 두터운 근육입니다. 두터운 근육이고, 극근, 췌장근, 장늑근,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육을
포함해서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 통증 있는 사람들은 뭐 아풍하고 경통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핑에 붙이는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로로 이제 두 줄 있고 X자 있고 테이핑을 이제 처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교재도 좀 따라 해보셔도 돼요. 뭐 따라 해보시면 되고 실전에서는 약간 다르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기본적인 부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근육통이나 넓은 이제 경우에 75cm, 쉽게 말하면 길이가 좀 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칸수가 있어요. 이게 칸수가 있는데, 요 칸수를 한 칸이라고 했을 때 한 5칸 정도. 요걸 한 5cm로 볼게요. 자, 폭은 보통 이제 5cm짜리입니다. 그래서 요 5칸짜리 좀 길게 하면 되겠죠. 요게 한 3칸 반이니까 요 정도. 사람 이제 크기에 따라서 뭐 더 길게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척추를 앞으로 이제 최대한 굽힌 상태에서 테이프를 늘리지 않은 상태로 붙여야 하며, 이제 허리를 펴면 테이프가 굳은 물에 주름이 잡히게 되면 이제 정상이랍니다. 디스크병 있는 경우에는 4번, 5번을 이제 가로로 이제 테이핑을 하고 이제 통증을 가라앉고 허리 부위가 가벼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적용되냐면 이제 등산이나 걷기 그때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라톤이나 그 다음에 허리 부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등산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산할 때 주시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등산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산할 때는 아무래도 척추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때 테이핑을 붙임으로써 그런 부분을 효과를 좀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견갑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근육에 상당히 중요시하는 근육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통증이 있는 상태고 다쳐질 수밖에 없는 근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견갑근이 날개뼈입니다. 견갑골 이렇게 삼각이랍니다. 삼각에서 경추 1번, 2번, 3번, 4번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방사통이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 부분이니까 어떻게 머리 부분에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도 유발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과 경관절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일명 뻣뻣한 근육, 스테픈 넥 머슬이라는 말을 씁니다. 뻣뻣하다, 딱딱하다, 굳었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도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여기서 45도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 빵빵하게 잡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근육인데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거는 이제 테이핑 붙이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방금 이렇게 테이핑하는 건데 좀 과도하겠죠. 자, 이 근육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근육에 작용을 합니다. 거북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빼게 되면 어떻게 요게 하고 근육이 이렇게 짧아지겠죠. 그죠? 짧아져서 다른 부분 2차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근육입니다. 테이핑을 붙였을 때는 약간 좀 불편해지겠죠. 그죠? 머리카락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제모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조금 더 실습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극상근이에요. 극상근이 뭐냐면 이제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에서 가장 손상률이 높은 근육이 극상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깨 올린 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쓰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어깨 피로가 쉽게 일어나거나 극상근의 약화나 긴장은 경관절의 움직임을 필요할 때 귀찮아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자, 팔과 어깨의 과도한 사용과 등산에서 키에 맞지 않는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도 이 부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이핑하는 방법은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실제 나중에 하실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근개 테이핑이라서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버릴게요. 같이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폭 사용이고, 먼저 어깨를 둥글게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테이핑을 한다. 극상근의 손상은 어깨로부터 상완, 팔입니다. 팔에 걸쳐서 통증이 이제 방사된다. 기시부는 견갑골 극상와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온통 팔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에서 이걸 안쪽 부분을 와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정지부는 상완골의 상부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하근입니다. 극하근인데, 극하근은 이렇게 나온 이제 경관절의 내회전 시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으로 만성 필요 시 어깨 깊숙이
어깨 깊숙이 이제 통증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개뼈 위쪽 부분에 있겠죠. 날개뼈 위쪽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좀 알 수가 있는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리고 이 근육은 만져지는데 통증이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이제 촉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어깨에 깊숙하고 되어 있고요. 붙이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경우는 요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시켜서 붙여야 됩니다. 세분화시켜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퇴이두 근육입니다. 대퇴이두 근육. 상당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햄스트링 손상이죠. 햄스트링 손상인데 대퇴이두는 외측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요거 자골이랍니다. 자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바깥쪽 뼈 비골도 붙고요. 하나. 요 시작이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대퇴골에 이렇게 여기 붙어요. 요게 대퇴이두 근육입니다. 안쪽에는 다른 근육이 있겠죠. 안쪽에는 이제 잠시만요. 이것도 좀 지워버리고 요 안쪽에는 반막양근하고 반근양근이 나뉘어가 있습니다. 반근양근이 뭐냐면 일단 이런 요 햄스트링은 주로 손상되는 근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의 반이 힘줄이에요. 힘줄이 많다 보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조금 아프겠죠.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골신경통 증상이 부합되는 근육으로 햄스트링의 단축과 이완, 근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상하 근육, 다른 근육의 손상을 유도함으로써 유도함은 물론이고 기란근, 대퇴직근, 장요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봉공근, 대퇴근막장근. 자, 기란근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근육을 사용할 때 주동근이 있고 기란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란근이 되죠. 그래서 햄스트링이 반대하면 앞쪽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과도하게 이제 길게 되어 있는 중요 근육이고요. 보폭이 너무 넓거나 과도하게 다리가 이제 뻗어져 있을 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비골골도 외측 측면에 부착되어 있죠. 그죠? 자, 이 근육 손상이 될 때는 중력에 의해서 중심이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이 근육이 또 짧아지게 되면 골반의 움직임을 좀 변화줄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다음 이제 요 테이핑이 되겠죠. 이 부분이 좌골입니다. 좌골이고 이 부분이 좌골이랑 뼈입니다. 좌골이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비골골두가 되겠습니다. 자, 비골골두가 되고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Y자로 나눠서 붙여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대퇴근막장근입니다. 대퇴근막장근은 말 그대로 측면 쪽에 있습니다. 이 측면 보이시죠? 측면 쪽에서 이제 이렇게 길게 쭉 뻗어져 있는 근육입니다. 고관절 통증의 대표적인 근육이며 대전자에 따라서 대전자에 툭 튀어나온 뼈를 대전자랍니다. 대퇴 외측에 확장되는 통증을 깔아줍니다. 이것도 허리하고 골반하고 상당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근육 손상은 고관절을 완전히 진전시키지 못한 굴곡된 상태가 유지하려면 보행 시 발이 외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반이 된 상태에서 안짱다리 형태가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점프 후 착지 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시부는 이제 장골렁이죠. 장골렁 외순 전방 부위와 장골의 전엽 정지 부분이 인대 부분입니다. 장경인대와 연결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대퇴골의 굴곡과 외전, 그 다음 내측 회전에 이제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핑이 이렇게 되죠. 측면에서 보시면 좀 단조롭습니다. 단조롭지만 그래도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복도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실게요. 이거는 자, 고관절 부위에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 대퇴근, 그다음에 막장근이죠. 대퇴근막 장근을 이제 테이핑하여 그러면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거리 이제 운전할 때도, 장거리 이제 보행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대퇴사두근육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퇴이두에 대한 기란근이 될 수가 있겠죠. 대퇴사두는 대퇴직근,
대퇴 중간간근, 내측간근, 외측간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이 합쳐서 대퇴 사두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의 기능은 뭐냐면 이제 슬관절, 쉽게 말하면 이 뼈가 이 근육이 뼈가 있어요. 슬개골의 뼈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개골의 안정과 슬관절의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무릎 관절염과 무릎과 관련되어 있는 재반 질환 시 반드시 평가되어야 되는 근육으로 특히 내측 관근과 외측 관근의 슬개 균형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O형, 즉 다리 X자형의 평가에 중요한 목을 차지합니다. 보행시 슬관절에 신전시키는 근육입니다. 보행시 상당히 좀 중요한 근육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활동 시 아주 중요한 목을 차지합니다. 대퇴사두근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직근, 중간간근, 외측간근 이렇게 외측간근이 되었습니다. 자, 대퇴직근은 고관절이 굵고 그 다음에 내측간근은 슬관절의 신정, 고관절의 내해를 담당하고요. 공을 차거나 땅을 창을 경우 발을 헛디딜 동작 시 스키를 타는 동작이 대퇴직근의 고관절의 굴곡과 무릎을 신전하는 경우입니다. 태권도 기마 자세 때 가장 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테이핑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요거 대퇴, 요거 직근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장경인대입니다. 요거 장요근 쪽이고요. 요거는 내측관근, 외측관근. 이렇게 길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보시면 마라톤 시 슬개골의 안정화 테이핑과 겸하여 대퇴 사두근을 실시하며 주행 시 근육의 긴장을 막아주고 달력을 상승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장거리에는 무릎이 약화된 사람이나 슬관절이 약화됐을 때 이 테이핑 실시하면 도움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엔 슬개골 부분입니다. 슬개골 부분인데 슬개골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슬개골 가동성을 검사하고 가동이 제한 시에 맞는 테이핑을 실시한다. 특히 달리는 경기에서 가장 손상이 많이 받는 부위이므로 이 부위만큼은 운동 전에 필히 슬개골 검사를 하고 가동력을 제한이 되는 부위를 테이핑하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 테이핑하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무릎 테이핑은 방법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단조롭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했는데 실제 U자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을 내려올 때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측면에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 다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역으로 U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측면 U자. 다 불편하다면 사방으로 테이핑을 4가지를 가지고 붙여도 무방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이제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측 척부인대하고 무릎 같이 손상되었을 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외측 척부, 그 다음에 대퇴 쪽이죠. 이건 아래쪽에 있는 비골 라인 쪽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입니다. 안쪽은 요거는 이제 뭘까요? 대퇴 사두근에게 대퇴 중간관근이죠. 아무래도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요 부위가 뭐냐면 내측 척부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복근입니다.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제 부담이 되는 자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아킬레스 텐더닌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비복근도 있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스포츠 활동에서 단축성 성향을 띠고 근육을 슬관절과 질환과 발목 관절의 질환을 연결하여 전체 체중의 전후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굽 높은 신발을 신거나 이제 행사장에서 똑바로 서서 인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무용수, 발이 앞꿈치만 사용해서 운동할 때 경우에 쉽게 짧아진 경우, 축구 경기 시 과도하게 태클할 경우, 그 다음에 농구에서 발무릎을 편 채 발목을 과다하게 굽혔을 때 피부권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붙이는 방법인데, 지금 하는 데는 좀 단조롭죠, 그죠? 단조롭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붙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 그 다음 축구, 농구, 근데 마라톤까지 말고 뭐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참고로 저희 뭐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꼭 테이핑을 하고 갑니다. 어디 부분이나 무릎하고 이 장단지 부분을 꼭 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자미근입니다. 가자미근은 비복근이 있고요. 그 다음 장단지 근육이 위에 있고 그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는 잘 보시면 근육분 요게 되어 있죠. 요건 비골입니다. 비골 골두고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자미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근육은 뭐냐, 발끝을 내리는 동작. 발끝을 내렸을 때 종아리가 딱 잡아당기죠. 수축을 시켜주는 근육. 그리고 이제 정맥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근육이라서 상당히 좀 유용한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있죠. 발끝 후면에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고 했을 때 이 근육 손상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족저 검락이 있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cm의 이제 폭이죠. 그죠? 테이프를 사용하면 한 면이 이제 이등분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여줬던 위쪽 부분하고 그 위쪽 부분의 테이핑을 이제 해주면 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잘 안 되는데 실제는 이제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실습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핑이 이제 확 넘어갔네요. 지금 발목 테이핑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Y자가 먼저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Y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아킬레스 근막이고, 측면 쪽은 뭐냐면 이제 뭘까요? 이제 이게 뭐냐면 가자미근 테이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미근이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비복근 테이핑은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하고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실습에서 했을 때 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핑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과를 많이 가져줄 수 있는데 또 예기치 못하게 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이핑 적용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착안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 부분이죠. 그죠? 발목과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스포츠 활동 중에서 갑작스러운 발목빔 많이 생기죠. 그죠? 저도 많이 생겼고 여러분들도 분명 발목을 많이 삐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것은 뭐라냐면 발목 염자라고 합니다. 발목 염자인데 염자씨 어떨까요? 발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인대나 힘줄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것은 발목 염자라고 합니다. 자, 염자씨의 발목 관절을 고정해주는 테이핑인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테이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경감되고 2차적인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겠죠. 축구 선수들은 무조건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합 전에 무조건 테이핑을 하고 이제 축구 선수는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좀 이거 먹는 걸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목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면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수업 시간에 오면 우리가 수업이 오전에 있을 겁니다. 오전에 있겠는데 발 사용이 최대한 좀 줄어들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내용면에서 상당히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짧게. 저희는 테이핑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또 어디냐면 발목 테이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발목빔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할 수도 있는데 늘리는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테이핑을 늘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늘리느냐,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쭉 늘려보세요. 자, 이렇게 늘렸단 말이에요. 이게 100%예요. 100%인데 원길이의, 자, 보세요. 길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이게 100%면 50%는 이 정도 되겠죠. 자, 100% 늘렸을 때 테이핑은 이 정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가 50%가 되겠죠. 그럼 50%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늘릴 때는 한 70, 그죠? 한 50에서 70 정도로 유지해서 붙여줬을 때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테이핑을 적용할 때 어떤 형태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붙일 때 정확하게 붙일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테이핑 붙일 때 이제 실습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 테이프를 사용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 테이프를 사용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오실 때 뭐냐면 가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반바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는 가능한 뭐 좀 잘 잘리는 가위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즘에 가위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뭐 웬만하면 다 잘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목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죠? 다른 교재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이런 교재가 있는데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순서 또 발목인데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발바닥 통증 부분이네, 그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골반 아까 고관절 부위 테이핑, 고관절 부위 테이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고관절 부위 테이핑이 이렇게 되고, 자, 발목, 뭐 인대. 방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나? 자,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이 테이핑 붙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테이핑도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테이핑을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위. 이런 부위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참고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인대 부상 안쪽에 안쪽 인대 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 부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골반 교정, 손가락 테이핑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 테이핑인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핑을 실제로 보시면 의외로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의외의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고 하시면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고, 뭐 이제 제 실기 수업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고 싶으신데 제가 목이 너무 안 좋네요. 그래서 지금 목도 있고, 근데 수업 시간에 만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이핑은 체육과 학생으로서는 무조건 해야 될 그런 과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도 조금 해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시대적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고,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적용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습하게 되면 좀 집중력 있게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하고 수업할 때 저도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알려드리고,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이 지금 야구팀을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롯데 레전드라고 하는 롯데 박정태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밀양에서 유소년 클럽 야구팀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많이 하겠죠, 그죠? 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 센터가 부산에서 이제 부경대 후문 쪽에 보면 제이 바디 밸런스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현장 학습도 가능합니다. 현장 학습도 가능하고 학교에서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를 이제 뭐 좀 하자면 방금처럼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이제 스포츠 마사지와 테이핑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96년부터 시작했어요. 9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한 길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대 중후반으로 넘어왔는데, 이때까지 지금 제가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안심하고 저를 믿고 배워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긴 40분 동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업 실습할 때 4월 초에 보게 되겠네요. 아쉽지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